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엄청난 절세죠.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세 절세, 종합소득세 절세, 건강보험료 절세, 절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을 지금 양도해야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과거에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과거에 배운 것대로 한다면은 어떠한 방향성이 설정됩니다. 정말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 최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최악이 되기 전에 대안으로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고질적인 최악의 악법이죠. 그런데 악법 중에 악법인 세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 정부까지는요, 공정가의 시장 비율이 예전에 100%였는데 60%만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했죠. 거기다가 각종 완화 정책이 썼습니다.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징벌적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세율을 또 인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시가격을 급등시키지 않았죠. 인하시켰습니다. 아니면 소폭밖에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만합니다. 종부세만 가지고도 이렇게 살만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까요? 주택이 많다면 정말로 종부세 폭탄이 예견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매년간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0%까지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또 그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조정대상 지역도 전국구에서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그 송파구하고 용산구 네 개로만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완화시켰던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쇼니 하지메 마쇼. 자, 양도소득세 한번 총괄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50%를 과세합니다. 단일세율이죠. 그러니까 5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요, 70%입니다. 그러니까 77%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서 무지막지한 세금을 때립니다.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40%의 단일세율, 44%를 일반적으로 부과하지만은요, 과세하지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0%, 그러니까 66%를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만 45%, 49.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요, 전국 어떤 곳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60%입니다. 6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또 70%입니다. 77%니까 정말로 양도소득세 세금 지역에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 최고 71.5% 중과를 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은 82.5%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요, 기본세율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그 기본세율 플러스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20% 추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20% 추진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앤다면 정말로 비사업용 토지도 엄청난 세금 폭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든가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당연히 무허가 건물이죠. 건축물이죠. 77%고요. 기타 자산,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아니면 골프장 각종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유 기간 관계없이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이 많은 사람들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49.5%가 되겠습니다. 82.5%까지 대비해서 거의 절반가량 없앴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절감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갖고 지금 막 몇 년 전부터 양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절감액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양도차익 12억 원 10년 보유하겠다고 한다면요. 제반 세율은 75% 구간에 걸리니까요. 9억 1,541만 원이라고 하는 양도차익 12억 원에 대해서 거의 1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억 원이 남는다고요? 남는 게 아니죠. 10년 동안에 엄청난 비용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각종 유지보수 비용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및 대출이자 기타 등등 종부세 아니면 뭐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이런 거 감안한다면 절대로 남는 게 아니죠. 오히려 9억 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42% 구간이다 보니까요. 4억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5억 원 이상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대통령이 바뀌면서 중과를 한다. 그러면 5억 원 이상을 앉아서 더 내야 되니까 양도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똑같이 양도차익 12억 원 10년 보유했다면은요. 최고 세율은 65%죠. 그러다 보니까 7억 8,368만 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과 배제를 했을 때는 4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4억 원 가까이 그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급하게 대통령 바뀌고 나서 옛날로 되돌아갈 것을 걱정해서 빨리 양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양도하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자꾸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양도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양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양도세도 폭탄을 피할 수 없고요. 당장 보유세라고 하는 종부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종소세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를 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양도세 중과 등 뭐 아니면 종부세 중과 등 중부세에 대한 폭탄이든 이런 것이 다시 부활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양도하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문재인 시대의 양도세 폭탄, 종부세 폭탄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그 다음에 꼼짝마, 금융, 그리고 현명한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부로 몇천 원에 판매 중이니까 저한테 신청하시고 실물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뭐 한시적으로 또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49.5%이 세금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양도를 뭐 나중에 해도 괜찮을 거다. 아니면 지금 위험해서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다 보니까 양도세 일단 폭탄받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세금 납부하고 난 현금에 대한 또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래저래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최악의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고자, 중간을 피하고자 빨리 양도를 했는데 양도세 49.5% 세금 내야 되고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또 내야 되겠죠. 이것이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를 현재 한다든가 미래에 하는 것은요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제값 주고 팔지도 못합니다. 주택 가격이 뭐 그다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옥죄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증여 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요. 나중에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가 미미하거나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가 대폭적으로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일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 양도는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물론 양도했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자본이익 손실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양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 그렇게 해서 자녀 가족한테 자녀한테 10억 5천, 자녀 배우자 며느리나 사이한테 5억 천, 손자녀한테 4억 4천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4억 1,840만 원의 증여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도 4% 8천만 원 피하지 못하니까 거의 5억 원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요. 양도세 4억 원 이상 피할 수가 없고 상속세에 관련돼서도요. 예를 들어서 50% 가정했을 때 8억 4,858만 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증여세는 내겠지만 취득세랑 전체적으로 본다면 양도 후 상속세에 대한 부담보다는요.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8억 5천만 원 가까이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거나 그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것이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정말로 손익은요. 7억 5,302만 원 정도를 증여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갈 절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요. 유동적이죠. 지속적으로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양도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고 하는 16억 9,716만 원이 당장 50%가 그렇다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오른다면요. 7억 5,302만 원이 아니라 70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 혜택이 좀 있죠. 종부세를 절세하고 종합소득세 절세하고요. 21억 향후에 5천만 원 이상의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세까지 반영하고 취득가액 상향 조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2월 가세 1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모르죠. 뭐 재건축이 일어나거나 수용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또 2월 가세 없이도 바로 양도에도 양도세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파운데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여한 다음에 파는 것을 나중에 고민한다고 그랬죠. 안 팔아도 되죠. 그랬을 때 추후 자본이익, 주택에 대한 자본이익은 엄청날 수가 있죠. 서울시 아파트가 현재 지금 20억짜리라면 나중에 40억, 60억도 당연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서울시 아파트 3억원짜리가 평균적으로 17년 지나서 12억 됐습니다. 4배 정도 올랐는데 강남은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17년 동안에. 그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그 다음에 자녀 배우자한테 비상속인한테 증여하면 굉장히 좋죠. 특히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뿌듯합니다. 비상속인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후 5년 경과 시에는 상속재산에서 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러한 증여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도하는 것보다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인 경우에는요. 최저치 감정가액으로 평가받아서 저희가 해드리죠. 그래서 증여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뭐 최고치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고민할 때 이런 방법들을 융통성 있게 플렉시빌리티하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이 많다면 그러면 어느 주택부터 증여해야 되는지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 순위가 있죠.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시가가 높고 양도 차익이 대단히 많은 주택은요. 일단 보유하고 사는 것이 좋겠죠.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1주택만 된다면요. 그 다음에 시가가 현재 낮고 양도 차익이 높은데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이다.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최고로 높으면서 가격이 높으면서 양도 차익이 많은 것은 부모님이 갖고 계시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를 통해서 반드시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증인한테 납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보증금, 대출금을 활용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양도세 폭탄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평생 빚을 짊어지게 되고 추가 증여를 통해서 엄청난 증여세를 물리거나 아니면은요. 지속적으로 자녀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또 나중에 지속적으로 상환에 대한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표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증여를 해야 하는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을 파악하고 상속세 추이 및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종합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합적으로 뭐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단원들 120명을 종합적으로 그 지휘하는 정말로 그들의 전문가적 기질을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조화와 하모니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여러 가지 멋진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지휘자 이런 사람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전문 지식, 정말로 풍부한 지식, 다양한 경험, 자신만의 솔루션이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에서 여러분 편에서 절세 전략을 세워주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연물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에서 무엇인가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ELS 뭐 아니면 무슨 뭐 ISA 이런 것들 상품 팔면서 여러분 설계한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리스키할 수 있고 또한 그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자신만의 전문가, 자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금융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죠. IFA라고 합니다.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독립자산관리사죠. 그 중에서 CFP. 저는 CFP 중에서도 CFP 골드클럽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을 벌고 지키고 엄청난 돈을 늘리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웰스를 지속적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있었다면요. 평생 항상 손해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엄청난 금액 그 수도 없이 많은 금액입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한테 줄을 서서 유료 컨설팅을 받는데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뭐 6개월, 1년 동안 뭐 대기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전문가고요.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에 대한 그 돈을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 엄청난 이익, 베네핏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상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재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정신과적인 치료다 보니까요. 그런데 자산관리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유료 컨설팅을 받게 되면 일정량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지만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얻는 금액은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단 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3대, 30대, 만년대계가 가능하겠죠. 세금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7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흥천사 염화미소라고 하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절입니다. 도남동에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있고요. 6번 출구 나오셔서 조금 걸으시면 22번 마을버스 타면 3, 4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자가용도 가능하겠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우리은행 007-210337-7362고요. 문자 주실 때 성함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010-5473-9327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서 친필로 드리고요.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니까 그 참가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비를 받는 것은 약속 때문에 노쇼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충분한 대가 지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5월달부터는 제가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을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갖기로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동일한 곳이죠. 예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무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3만 원을 받으니까 3만 원 입금하시고 저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엄청나죠.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및 절감 방안들 아니면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상품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 아니면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보험 뿐만이 아니고요. 펀드부터 시작해서 ELS, 파생상품 아니면 주식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퇴설계 노후 준비는 뭐 당연하고요. 가장 많이 노후 준비해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주택연금하고 연금보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약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풍광이 좋은 절입니다. 굉장히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두가 오셔갖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콘서트도 참석하시고 거기서 한번 힐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도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 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현대식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지금 만나세요. 돈을 지불한다고요. 그 돈을 만약에 100만 원을 지불하면 여러분은 10억, 100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